외모를 만져준다기보다는 마음을 치료하는 의사다. 내 얼굴이 관상과 왕이 될 같은. 상인가. 점쟁이 좋네. 같은 그런 식으로 그치. 좀 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많은 정보를 얻어내야지. 심지어는 관상학 책도 봤다니까.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한번 봤는데 뭐 우리나라가 하여튼 성형 K뷰티가 강국이긴 하잖아요. 실제로 보니까 우리나라 성형 수술이 시술 케이스로 보면 거의 1위라고 하더라고요. 1위고 그 다음으로 나오는 나라들이 남미 국가들이 좀 있고 뭐 그리스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그 외국의 성형이 조금 다르죠. 기준도 다르고. 전 세계적으로 처음 이제 시작하고 할 때는 뭐 미국이 됐건 어디에서 이제 뭐 이제 하는 사람들 찾아가서 뭐 배우고 뭐 교과서 보고 했는데, 요즘은 확실히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이제 관심을 가져가지고 오기도 하고, 처음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수술 접할 때는 거의 한국 사람들, 동양인들 이제 중에서도 우리 이제 뭐 중국, 일본, 한국 요런 이제 북방 계열 이제 요런 쪽에만 이제 주로 국한됐었는데, 이게 이제 다양화되다 보니까 어차피 사람 몸은 회복적인 구조물은 같단 말이에요. 근데 추구하는 미도 좀 다른데, 그걸 아주 디테일하게 이제 연습하고 트레이닝이 되다 보니까 어떤 인종이 오더라도 이제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이제 수술하는데, 외국에 하시는 분들 보면 이제 뭐 꼬매는 것도 개발 세발 막 꼬매놓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 자신감. 아무래도 이제 비용 자체도 외국보다 조금 저렴하긴 그렇죠. 하거든요. 그래서 관광도 할 겸 와가지고 해가지고 이제 만족도 높이고, 예전보다는 저도 좀 불과 한 십몇 년 사이에 확실히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이제 성형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소위 말하는 성형 괴물, 강남 미인 막 이런 이미지가 있다가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 식으로 점점. 추구하는 거를 맞추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도 이제 많이 편안해 하시니까 좀 성형외과를 찾아주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고, 오셔가지고 그렇게 충분히 설명드리고 결과치를 보여드리면은 또 편하게 또 수술 선택하시는 거. 그런 면에서는 확실히 그런 대중화되는데 좀 이바지하지 않았나. 성형에 대한 이미지 자체가 94년도에는 성형을 한 사람들이 한 3% 미만 정도였다고 해요. 근데 2005년도 되면서 10몇 프로로 늘어나고 2020년도 되면서 30몇 프로로. 그 얘기면 거의 뭐 한 3명 중 1명, 4명 중 1명 정도가 했다는 건데, 예전에는 아무래도 좀 터부시됐던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자기 미를 추구하고 그리고 자기 색깔을 보여주고 하는 것들이 나쁘지 않고, 그게 또 오히려 좋은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서. 예전에 이제 그 어머니가 한 분 이제 상담을 오셔가지고 딸이 있는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집에를 안 나간다. 그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니 한 10년 전에 이런 이제 쌍꺼풀 수술을 했는데 모양도 이상해가지고 애가 집에를 안 나간대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떡하나. 근데 눈을 이제 사진을 이제 가져오셔가지고 상담을 오셨던 뭐 그런 경우가 좀 드문데. 그래가지고 보통 본인이 안 오면 사실 상담을 잘 안 하는데, 이제 그래 와가지고 이분 정도면 요렇게 하면 되겠다. 뭐 그전에는 뭐 테크닉적으로 안 돼서 그랬더니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뭐 수술을 해가지고 다행히 이분도 만족을 해가지고 직장 생활도 한다고 알아보고 또 남자도 만나러 다닌다 하고 이러니까 이제 그런 치료도 그쵸.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사회로 이제 복귀를 시키는 거고, 자신감 가진 것도 좋고, 그렇게 해드린 거에 대해서 보람도 느끼고, 그런 면에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조금 낮아진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는 것도 있고, 그게 우리가 사회로 나가는 데 있어서도 더 도움을 줄 수 있고.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다이어트 하는 것도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살이 어느 정도는 괜찮지만 너무 많이 찐 남자분들이든 여자분들이든 자신감도 잃고, 살을 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자신감을 회복하는데, 뭐 외모가 더 달라지게 된다면 더 자신감이 생기고 그 사람이 사회로 나가는데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좋은 치료가 되는 거죠. 얼마 전에 또 기사를 봤는데 충격적인 걸 봤어요. 잘생긴 사람이 오래 산다라는 그거 본 적 있죠. 예, 8월 달에 쇼킹한 기사였는데 좀 오래 살고 싶은데 내가 가를 못해서. 1957년도 졸업자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근데 기가 막힌 거, 그것도 앨범을 보고 어떻게 또 평가를 했나 보지. 맞아. 예전에 네, 맞아. 평가를 해서 음. 8천 몇백 명을 연구를 했는데, 외모에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이 조금 수명이 더 늘어나더라. 뭐 긍정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뭐 그냥 이제 유추해서 생각을 해보자면은, 확실히 이제 좀 외모적인 자신감이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잘생겼다 예쁘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은 좀 더 운동도 하게 되고, 그거를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네요. 외모를 만져준다기보다는 이제 마음을 치료하는 의사다.
그러면 뭐 10년 전에 방에만 있던 친구를 이제 바깥으로 나오게 해준 우리 장본인이시잖아요. 또 특이적인 케이스들은 없어요. 뭐 그러니까 수술이 이제- 아무래도 드라마틱한 부분이 있으니까 환자 케이스도 저희랑은 좀 다른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찌됐건 칼이 들어가면 흉터 문제라든지 이런 게 충분히 다 설명하긴 했지만은 이거 잘생겨지면 뭐합니까? 요 앞에 있는 요 흉터 이건 어떡합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아하. 나오는 경우도 있고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다 하는데 나는 옛날 이미지도 괜찮았던 것 같은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서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쌍꺼풀 하면 이렇게 잡아봐주고 했는데 그런 분들의 의도가 뭔지 그런 거를 파악하는데 굉장히 좀 힘든 면은 있고 내 얼굴이 반상각 왕이 될 아. 상인가? 점쟁이 좋네. 같은 그런 식으로 그치. 좀 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많은 정보를 얻어내야지 심지어는 관상학 책도 봤다니까. 이 사면의 금손 우리 근데 리오로 가세요. 음, 관상도 봐준답니다. 그런 분들도 많잖아요. 이 연예인 사진 들고 와서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려면 어디로 가면 됩니까? 서울에 가면 됩니까? 보통 연예인들도 보면 닮은 분들이 사실은 좀 있거든요. 저분들 어딜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하는데. 그렇지. 그래도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좀 이성적인 분들이 와서 그런지 원하는 형태의 눈이나 뭐 얼굴 형태나 이제 사진을 가져오라고 해요. 그러면은 요런 차이점들이 있어서 이런 걸 했을 때 이렇게 됩니다라고 딱 보여드리면은 이건 아니구나 깜짝 놀라면서 그래서 가장 맞는 라인을 찾아주고 가장 맞는 얼굴 형태를 권해주고 하면 대부분은 잘 이해하시고 하긴 그렇죠. 해서 뭐 터무니없이 그렇진 않은데 간혹 그런 경우가 이렇게 땡겨주세요 해가지고 다 이해한 것처럼 얘기를 해서 했는데 그래도 이럴 줄 몰랐어요 이러면은 너무나 이제 좀 곤란한 경우죠. 쉽게 곤란한 말해서 경우가 있죠. 피부를 잘라내서 버렸는데 다시 덧붙일 수도 붙여주세요. 없고. 어찌됐건 그것도 잘 파악하면 계속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뭐 저처럼 이제 뿌띠 시술을 하거나 뭐 레이저 처치를 하거나 이런 게 좋긴 하네요. 그렇잖아요. 색소 같은 것도 잘못해가지고 다시 올라온다거나. 그쵸. 있죠. 계시죠. 그런 네. 분들이 있으신데 그래도 이제 계속해서 처치를 하면서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까 어찌됐건 끝까지 내가 관리하고 책임져 주겠다 하는. 뒤에는 책임제, 1인 책임제. 원래 주치의죠. 그랬나? 근데 확실히 이제 책임감. 그런 면에서는 이제 뭔가 이제 좀 생긴다 싶으면은 끝까지 봐준다고 하는 소문은 이제 서면까지 들리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내 환자 중에 문제가 많았는가 소문이 거기까지. 아니 잘 봐준다고. 잘 봐준다. 그래서 소문이 들리니까 그러면은 좀 멀지만 센터까지 이제 가세요 하면은 열심히 오고. 그러니까 성형 같은 경우도 사실은 소개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그렇죠. 제가 근데 소개했을 때 좋은 소리만 들려서 특히나 우리 직원 가족들 이렇게 했는데 두근두근 했는데 그게 좀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한테 받았던 고객님들조차도 소개를 해줘가지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드는 거에 대한 이제 부담이 있는 거예요. 10명 소개해줬는데 한 명이라도 한 분. 뭐 자기가 마음에 안 든다 뭐 어쩌겠어요 그래. 그런 거에 대한 좀 부담이 있다 보니까 소개가 쉽진 않은데 근데 이제 뭐 다행히 이제 조금 저도 오래 하다 보니까 다른 이렇게 뭐 홍보해서 오시는 분들보다는 소개로 오시는 경우가 그래도 그렇게 오면 또 마음이 편하기도 하고 어찌됐건 결과를 그쵸. 내줬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확실히 이제 시술이든 수술이든 결과 낸 사람들이 알아서 내려오는 그런 게 되고 뭐 시술도 그렇지만 수술인 경우에 이제 소위 말 정말 자연스럽게 되고 하면 이렇게 길거리 지나가면 분명히 나한테 했던 분인데 눈이 딱 마주쳐 그러면 눈을 싹 돌려 처음에는 조금 섭섭하더라고. 그래서 처음에 막 그래도 뭐 안녕하세요 뭐 인사 정도는 할 거라 생각했는데 눈을 딱 마주치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치. 나한테 인사를 하면 물론 모든 사람 나를 아는 건 아니지만 성형외과 선생님인데 안다 이러면은 자기가 했다는 그 꼴이 되는 그렇지. 거니까. 같이 애인하고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누구야? 뭐 원장님 이러면 또 안 성형- 되니까. 너 설마 뭐 이런 거. 그리고 또 그것도 이제 또 연령별로 좀 다른데 어머니가 이제 수술을 하고 따님이 이제 또 수술을 해가지고 두 분이 이제 딱 가다가 이제 또 이게 마주쳤어. 근데 어머니는 원장님 막 하는데 딸로 부끄러워가지고 빨리 가자고. 왜 그러는데 그런 뭐 케이스도 있고 그치.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이렇게 질병을 치료할 때 뭐 애기들 화상이라든지 꿰매주고 이제 대학병원에 이제 근무할 때 외상 환자들 와가지고 이런 분들은
정말 이제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심지어는 뭐 마트 같은 데 가면 뭐 봉투도 하나 더 주고 어. 막 이랬었었는데 미용은 뭐 참 처음에는 좀 그랬다가 요즘 또 보람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간간히 이제 부산 돌아다니면 이제 보는 사람들도 좀 있고 하니까 너무 잘 됐으니까 모르는 척 안 자연스럽게 했지. 그래 됐으니까 또 아는 척 안 하는구나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모르는 척하는 사람은 그러면 생각해보면 남들이 수술한 줄 모른다는 거네. 기가 막히네. 웨딩 하기 전에 이제 오시는 분도 꽤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눈 수술하고 이번에는 뭐 지방 해가지고 내가 이제 몇 달 뒤에 이제 수술을 이제 뭐 하니까. 근데 그 사이에 이제 뭐 남성분들도 그렇고 이제 좀 친분이 쌓아져가지고 그러면은 화환이라도 좀 보내드릴까 하다가도 아차 싶은 게 여성일까 뭐 이렇게 했으면은 그렇지. 그 화딱가 있으면은 이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또 뭐 안 붙일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안부 인사만 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이제 뭐 다른 걸 한다거나 학교 다니면서 이제 이 원장도 그렇고 송 원장도 네. 그렇고 만나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좋은 친구들 만나서 이제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이제 대학에 만나다 보니까 이제 전국적으로 다 흩어져가지고 뭐 친하게 지낸 친구도 딴 데 가 있고 이러면 연락하기도 힘들고 마음 맞는 친구들끼리 이제 부산이라는 도시 저는 또 부산 출신이 그쵸.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부산에 왜? 내려와가지고 왜? 부산이 좋더라고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조금 떨어지는 친구가 부산에 왔으면 더 좋았는데 너무 막강한 인재가 또 부산에 오셔서 뭐 경포도 송 원장도 뭐 부산 출신이고 이 원장도 부산 출신이니까 저는 이제 아무 연고도 없이 뭐 중학교 친구도 없이 내려왔는데 그래도 방학에 맞아주시고 힘들 때 또 소주도 한 거 이러니까 근데 또 마침 또 같은 분야에서 또 일을 하니까 얘기하기도 좋고 얘기하기 편하죠. 학교 다닐 때 우리 생각을 해보면 송 원장님하고 이 원장님하고 미용을 할 거라고 나는 상상도 못했는데 상상도 못했지. 그러니까 원래는 저도 이제 노인의학을 할까 비만을 할까 이쪽은 생각을 했었던 부분인데 이게 또 뜬금없이 이쪽으로 들어와서 근데 이게 송 원장도 그렇고 이 원장도 그렇고 저는 사실 어찌 보면 좀 물에 물 탄데 좀 이제 좀 그런 스타일이었다면은 두 분은 뭔가 이렇게 좀 패션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씩 관심이 있었던 것 내가? 같아. 은근히 꾸미고 다니고 말이야. 그럴 리가. 아니지,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평소. 그게 몸에 배어 있단 말이지. 미용 쪽에 그래도 학교 다닐 때부터도 조금 그런 면이 있었었구나 싶기도 그래서 하면서 남자애들이 많이 따랐나. 어찌됐건 내가 이제 여기 온다고 하니 우리 와이프도 우리 딸내미들도 이제 뭐 수술적인 거는 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좀 미용 쪽으로 시술로서 좀 관심이 있어 할 나이도 됐고 와이프도 그렇고 해서 좀 추천해 줄 만한 거 좀 얘기 좀 해줘 봐봐. 사모님 같은 경우는 자연스러운 거, 뭐 스킨 부스터 계열이라든지, 뭐 콜라겐 부스터도 마찬가지고 또 그건 뭐 원장님도 다 하시니까. 나중에 갈 때 몇 개 좀 챙겨주고 나는 많지가 않아서. 이 장비를 들고 갈 수는 없는데 화장품을 좀 챙겨드릴까 갖고 와서 또 나온 김에 또 들고 나온 오시고. 김에 들고 다니면서 뿌리기 좋은 스프레이 형태로 되어 있는 건데 미스트 같은 거죠. 이거 따님도 써도 좋고 사모님도 쓰셔도 좋고 얘 같은 경우는 스칼프 솔루션인데 이것도 MD죠. 그러니까 우리 여기 해야 되나? 뭐 저번에 유튜브 보니까 뭐 송 원장이랑 맛있는 것도 먹고 오고 술 마시러 그러니까요. 하다가 지금 이 뭡니까 이게? 오늘은 이게 소주도 아니고 말이야. 햄버거